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레프트 경마 2부의 김재민입니다. 토요 예상을 위해서 두 분 전문위원 함께 하는데요. 재간동이 민병철, 그리고 새벽 훈련 열심히 관찰한 이승일 의원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먼저 이승일 의원, 새벽 훈련 시에 좀 특이한 사항들이 있었습니까? 네, 이제 월요일에는 이제 낙마가 없었습니다만 이제 목요일 훈련 시에는 낙마로 인해서 어떤 이제 10조 5등급 마필인 이제 마이더스 로드라는 마필이 낙마를 했고요. 또 이제 9조에 있는 어떤 이제 4등급 마필 비욘드 드리미트라는 마필이 이제 낙마를 하고 어떤 이제 마무리가 됐는데요. 또 이제 이 훈련 또 이제 관계자는 그렇게 크게 또 이제 이 부상 정도는 나오지 않았던 것 같고요. 또 이제 오늘 전체적으로 지금 상당한 추위 때문에 이 각 마방에서도 추운 와중에서도 상당히 열심히 또 이제 이번 주 대비해서 훈련에 임했습니다. 상태 변화를 보인 마필도 상당수 출전을 한 만큼 이번 주 경기에서는 좀 복병권 마필의 반란도 상당히 좀 기대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낙마를 당하면 부상이 심히 염려가 되는데 그래도 큰 부상이 아니었다고 하니까 다행이네요. 민병철 의원, 아무래도 이제 또 편성 강도를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 2월 초에 이제 설 휴장기가 있습니다. 이제 남은 2주 동안 서울 각 마방마다 총력전이 예고가 되는 가운데, 자, 일단 강추위로 인해서 토요일과 일요일 양일간 과천주로는 상당히 무거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그러한 주로 컨디션도 변수가 되겠고요. 이 전반적인 편성의 강도는요, 이 전반부 하위군 경주에서는 이 하루가 다르게 힘들어차 가는 그런 복병 전력의 신의 마필들도 여러 눈에 띕니다. 또한 후반부 인기마 접종 구도에서는 그 인기마 경주 구도를 깰 복병 전력도 상당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 변수가 되겠고, 또한 토요 경마에서는 이제 문세영 기수가 기승정지로 출전하지 못합니다. 일요일 날 출전하는데, 그래서 토요 경마는 이 문세영 기수의 부재 이런 부분도 큰 변수로 작용될 경마일이 되겠습니다. 네, 토요일 분석을 하면서 전개 상황으로 추리하는 것, 그리고 동영상 분석을 통해서 복기로 추리를 하는 것, 새벽 훈련 과정을 통해서 변화를 추리하는 것, 여러 가지가 접목이 될 수 있겠는데요. 저희가 해당 경주에서 차근차근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 저희들은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요 6번 새벽 노을도 꾸준하게 컨디션 보강에 신경을 쓰고 있는 마필이고요. 이번 경기에서는 또 이제 직선에서의 한 발도 기대를 할 수 있는 만큼 6번 새벽 노을까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이 선두권 레이스 흐름에 따라서 다양하게 전개 작전 구사를 펼쳐낼 수 있는 말입니다. 또 이제 500km대의 최고에서 뿜어져 나오는 파워감, 또 이제 한층 더, 또 이제 근성 자체도 보강이 되면서 이번 경기 데뷔를 많이 했습니다. 수월하게 선두 장악에 나서준다면은 이 9번 미스터 마운틴의 1순위 가능해 보이고요. 네, 1부에서는 홀수 경주 위주로 풀어드렸는데요. 2부에서는 역시 짝수 경주로 풀어드릴 텐데 먼저 준비한 경주는 4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겠습니다. 경주거리 1300m입니다. 국내산 6등급
암말들의 경주죠. 총 14도 게이트를 꽉 채웠습니다. 이번 경주는 8번 막 클린업 휘슬, 그리고 인코스의 2번 막 그리피스, 이 순발력 좋은 두 필이 있는데, 이 클린업 휘슬 같은 경우가 지난번에 선행을 수월하게 장악하고 1200m에서 결국 역전을 허용을 했어요. 이번에 경주거리가 1300m로 늘어났는데 과연 어디까지 선행을 장악하고 어디까지 버틸 것이냐, 결승점까지 과연 버틸 수 있겠는가, 이 부분이 이 가장 핵심 포커스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민병철 의원이 이 부분을 상세하게 또 전개도로 풀어주시겠습니다. 네, 아직은 힘차가는 단계 신의 6등급 암말들 간의 접전을 해 있습니다. 그 경주마필들마다 이 정확한 시점에서 힘쓰는 포인트를 가져갈 때 그 경주 능력 극대화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훈련 및 실전을 통해서 마필들마다 고유의 질주 습성을 습득해 나가고 있죠. 이번에 출전하는 마필들 중에서 최근에 베스트 경주 능력을 끌어내기 위한 그 질주 습성에서 벗어나서 안 좋은 전개를 펼치는 바람에 졸전을 펼친 마필들이 이번에 고유의 질주 습성대로 레이스를 펼치기를 기대하면서 또한 그런 레이스를 펼칠 때 선전까지 가능합니다. 전개도로 살펴보겠습니다. 출발 이후에 이 8번 클린어비슬과 이 내측의 2번 그리피스가 이 선두권 장악에 나섭니다. 이 8번 클린어비슬은요, 직전에 내측 게이트 단독 선행 찬스를 마지막에 무뎌지면서 아쉬움을 보였습니다만 이번에도 초반 선두 장악에는 무리 없을 것이고요. 이 내측의 2번 그리피스는 선두가 단 스피드가 상당히 좋은 마필이긴 합니다만 다수간 끌리는 악벽이 있습니다. 직전에 페로비치 기수가 선두 외곽에서 끌리는 악벽을 제어하느라 사투를 벌였는데, 자, 이번 경기 내측 게이트의 초반 전개를 얼마만큼 끌리지 않고 제어를 하느냐, 그리고 앞선을 지배해 나가느냐, 가장 관건이 되겠죠. 이 상대적으로는 이 9번 농번 승리와 이 4번 컬링이 3선 후미에서 따라갈 것입니다. 이 9번 농번 승리와 4번 컬링은요, 오히려 초반에 무리해서 힘을 써서 앞선 가담하는 것보다는 참고 마지막 직선에서 힘을 썼을 때 좀 더 좋은 경적이 나오는 마필들이에요. 자, 직선주로 들어서서도 요 8번 클린어비슬과 2번 이 그리피스가 선두권 레이스를 주도해 나갈 텐데, 2번 그리피스는요, 이번에 페로비치 기수가 두 번째 기승인데 직전에 당시에 더블 스틸이라는 말과 시종 선두 외곽에서 선두 경합성 레이스를 펼치면서 끌리는 악벽 제어하느라 사투를 벌였단 말이에요. 그만큼 직선에서 무너졌는데, 자, 이번에는 외주로에서 길고 강하게 훈련하면서 지그록 보강에도 만전을 기했고요. 자, 악벽 제어에 일가견이 있는 페로비치 기수가 다시 한번 기승을 합니다. 게이트도 안쪽이고 이 선두권 레이스 흐름을 주도해 나갈 텐데요. 9번 농번 승리, 이 말은요, 힘쓰는 포인트를 초반에 무리해서 가져가는 것보다는 초중반에 철저하게 참고 마지막에 힘을 쓰는 전개를 펼칠 때 상당히 좋은 능력을 보입니다. 바로 직전 경주였죠. 이 앞선을 더블 스틸과 이번에 출전하는 그리피스가 이끄는 그 빠른 페이스에서 초반 서두르지 않고 철저하게 힘 한 배 이후에 마지막에 힘을 몰았으니까 상당히 좋은 걸음이 나왔습니다. 당시 1200거리 호차 3착인데 뭐 입상이나 진배 없는 경주력이었고, 당시 결승선 지나서의 끝걸음은 가장 좋았습니다. 이번에 늘어난 1300이죠. 자, 4번 컬링은요, 작년 상반기 동안 산통이 상당히 심해서 개복술 수술을 받았단 말이에요. 8개월 휴양 공백이 있었고요. 지난 7월에 복귀 후 꾸준하게 현등급 적응력을 배양해 나가고 있는데, 지난 11월 29일 경주에서는요, 참고 마지막에 한 발 올려붙이니까 상당히 좋은 걸음이 나왔어요. 근데 직전에는요, 12월 19일 경주였죠. 초반에 서두르니까 무너지더라고요. 자, 이번 경주는 초반에 서두르지 않고 내측에서 철저하게 참고 마지막 한 발 쓰는 전략이 필요해 보입니다. 결과적으로는요, 이번에 앞선에 나서는 선행마들의 편성이 약해 보입니다. 1300을 1순하기에는 좀 힘겨운 마필들이 앞선에 있기 때문에 이 9번 농번 승리가 직선 구간에서 앞선의 마필들을 제압하고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하리라,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고요. 끌림 악벽 제어가 관건이 되겠습니다만 이번에 훈련 완성도 좋아졌고 지그록 보강은 됐고 악벽 제어에 일가견이 있는 페로비치 기수가 다시 한번 기승합니다. 앞선에 나서는 마필 중에서 2번 그리피스에 좀 더 높은 점수를 주고 싶고요. 자, 고유의 질주성대로 참고 한 발 마지막에 올려붙이다면은 4번 컬링의 마지막 역습도 주효할 것입니다. 선두권에서 최선 버티기를
기대해보는 8번 클린업 휘슬까지 결국 1300m 가장 종반 한 발 결정력을 앞서 있는 9번 농번 승리에 가장 주목하는 서울 4경주였습니다. 네, 선행마군이 강하지 않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선입권에서 반사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마필, 그 마필의 중심에는 9번마 농본승리 요 마필에 조금 더 기대감이 높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주셨는데 새벽 조교 관찰을 열심히 하셨던 분이죠. 이승일 위원은 어느 마필을 또 주목을 하고 있을까요? 설명을 들어보죠. 네, 이번 경주 이제 8번 클린업 휘슬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이제 4위를 했습니다. 이번 훈련 시에도 지금 파워감은 상당히 들어찬 가운데 이제 훈련에 임했는데요. 8번 클린업 휘슬. 자, 이번 경주 이제 하만식 기수가 기승을 해서 어떤 이제 심혈을 기울이는 가운데 또 이제 1,300m 거리 첫 도전이겠습니다만 또 이제 이 파워감이나 또 이제 이 실전을 통해서 걸음 변화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는 이번 경주에선 또 이제 경쟁력을 보일 수 있는 마필이 또 8번 클린업 휘슬이죠. 어떤 이제 늘어난 거리 극복이 이제 관건이겠습니다만 발놀림은 한층 더 차분해진 모습을 보인 마필이 8번 클린업 휘슬이고요. 자, 이번 경주에 또 이제 9번 농번 승리. 부중 2km의 부중이 늘어난 가운데서도 어떤 이제 짧고 강하게 습보량을 늘려가면서 주폭 향상에 신경을 쓴 마필이 9번 농번 승리가 되겠습니다. 이 9번 농번 승리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도 탄력이 나와줬고요. 어떤 이제 뚝심 한 발도 노려줄 수 있는 9번 농번 승리에 또 이제 1,300m 거리 적응력까지 갖추고 있는 만큼 또 이제 기대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 이제 이 훈련 강도를 상당히 올렸던 마필이죠. 2번 그리피스입니다. 페로비치 기수가 직접 기승을 해서 훈련 시에도 상당히 공을 들여가면서 외주로 해서 습보량을 늘려가면서 축복 향상 신경 썼던 마필이죠. 2번 그리피스. 자, 이번 경주 대비해서 조교 때 보여준 축복이라면 자, 이번 편성은 어떤 이제 게이트 2점을 얹고 초반 또 이제 선두권까지 나설 수 있는 가운데 1,300m 늘어난 거리에 대비해서 축복 향상에 신경을 썼다는 점에서는 어떤 이제 선두권 자리 잡고 버티기 기대할 수 있는 마필이 2번 그리피스가 되겠습니다. 또 이제 페로비치 기수가 상당히 심혈을 기울인 만큼 변화를 기대할 수 있겠고요. 여기 이제 5번 신비정상 같은 경우도 상당히 습보량을 올려가면서 축복 향상에 신경 썼는데요. 탄력은 붙었는데 지금 조금 아직까지 뭐 확연하게 이제 파워감이나 어떤 이제 근성 자체가 확연히 살아났다라고는 아직 조금 2% 부족한 듯 하겠습니다만 여전히 또 이제 습보량을 늘려가면서 뒷심 보강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는 5번 신비 정상의 역습도 기대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상당히 까다로워요. 12번마 비바 플라이 같은 경우는 발주고착 악벽이 조금은 순치가 된 듯한 그런 모습을 직전 경주에는 보여줬는데 그 전에는 계속 고착성 득발이에요. 그래서 출전 정지까지 받았던 마필인데 이런 부분이 얼마큼 변화됐느냐도 이번 경주에 경쟁력을 갖게 하는 그 잣대가 될 수 있고요. 게이트 2점이 있죠. 1번마 소모 갤로퍼 이런 마필들도 자리가 좋아요. 이번에는 게이트 2점을 감안했을 때 한 5번째 안에 자리를 잡게 되면 선두권 2마리가 만약에 동반 몰락을 한다면 반사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조건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개 상황을 추리하고 결과를 도출해내는 과정이 상당히 재미있는 경주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인기 마필이 능력만은 아니다라는 부분을 조금 강조를 드리고 싶은 4경주였습니다. 네, 이어서 이승일 위원의 추천 경주가 준비돼 있고 지난주 적중 내역이 화면으로 표시되고 있는데요. 나봄의 그랜드 마케팅 복승식이 40.4배예요. 쌍성은 57.1배. 아주 중고배당까지 적중을 잡아내면서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도 5경주를 준비했는데 출마표 보시겠습니다. 1200m 국산 5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경주예요. 총 14마리 게이트를 역시 꽉 채운 그런 경주죠. 이번 경주는 13번마 라온 루이스가 선행을 장악할 수 있는 편성 같아 보이는데요. 13번마 라온 루이스를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기에 또 포커스를 맞춰야 될 것 같은데
이승일위원은 또 새벽 훈련 과정에서 눈에 띄는 마필이 있지 않았을까 싶기도 합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번 오경주가 이제 승부 경주로 준비를 했는데요. 지난주 토요일 오경주죠. 지난주도 오경주 때 제가 또 이제 현장에서 1번 나봄을 축으로 잡아드리면서 7번 그랜드 마케팅 반주력으로 쌍식은 57.1배를 잡아드렸는데요. 자, 이번 주도 또 이제 집중을 해서 최종적인 또 이제 현장에서의 좋은 결과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이번 오경주가 접전 경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어느 정도 능력이 또 이제 드러날 수도 있겠습니다만 또 이제 그 능력 있는 가운데 또 이제 숨은 복병 세력들도 상당히 심혈을 기린 만큼 좀 이 복병권 마필에 좀 더 기대를 해 주셔야겠는데요. 이번 경기 대회에서는 13번 라운 루이스가 게이트는 외곽으로 밀린 상황에서 지난번 또 이제 상대들이 강한 가운데서도 선전을 했습니다만 좀 고전을 했습니다. 이번 새벽 훈련 시에는 또 이제 7조에 있는 슈퍼 레전드라는 마필 어떤 이제 병합 훈련 시에도 상당히 근성이 좋은 모습을 보이면서 13번 라운 루이스가 더 뛰는 모습을 보였다는 점에서는 이번 경주가 게이트 외곽에서도 충분히 외곽 초반 선행 장악도 노려볼 수 있겠고요. 또 이제 박은웅 기수가 기승을 해서 조교 때도 심혈을 기울인 만큼 13번 라운 루이스의 한 발을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10번 무상대복입니다. 또 이제 20조에서 또 이제 이 10번 무상대복 같은 경우는 또 이제 연일 또 이제 스포량을 늘려가면서 수폭 향상에 신경 썼던 마필이고요. 이제는 DCM까지 보강이 됐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는 선행이 아닌 선입으로 요 10번 무상대복이 선입으로 띄워준다면 충분히 또 이제 1200m 경쟁력을 보일 수 있어 10번 무상대복. 여기 이제 하정훈 기수가 기승을 하면서 2kg 감량까지 받고 도전이라는 점에서는 충분히 도전 기대를 해볼 수 있겠고요. 3번 미라클 엔젤이죠. 이 3번 미라클 엔젤 같은 경우는 이제 승급 이후 아직 1루타 성공하지는 못했습니다만 이번 경주는 지금 또 감량 2점이 있습니다. 여기에 훈련 시에도 지금 파워감이나 또 이제 스포를 타주는데도 탄력이 상당히 붙은 모습을 보이면서 안정된 주포를 보였다는 점에서는 3번 미라클 엔젤 1200m 거리 적응력도 갖추고 있는 마필이고요. 1200m 우승 전력도 가지고 있는 마필이죠. 3번 미라클 엔젤 또 이제 정정인 기수가 호흡을 맞춰가지고 국산 6등급 당시에서도 우승을 1200m에서 거머쥐었던 마필이라서 3번 미라클 엔젤에 한 발 기대를 해 줄 수 있겠습니다. 여기 이제 1번 시대의 여왕이나 또 12번 베일레더 같은 경우는 이제 기본적으로 인기를 모으는 마필들이라서 관심은 가져주시는데요. 당일 현장 또 이제 상태까지 체크한 후 또 이제 현장에서의 좀 이 막권 압축은 좀 더 필수이기 때문에 인기권 마필들은 조금 더 집중을 해서 살펴내겠습니다. 서울 오경주 이번 경주 이제 13번 라운 루이스의 한 발을 기대해 주시면서 어떤 후차권에서는 또 복병권 마필 집중적으로 공략을 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하겠습니다. 네. 13번만 라운 루이스. 지난번에는 이제 안장이 조금 변이돼서 그 부분도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이렇게 예측을 하게 했던 마필인데요. 여기에 이제 복병 세력, 관심 대상에서 좀 멀어져 있는 마필들을 여러도 언급을 했는데 그 와중에서도 좀 압축을 해드리겠습니다라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대중교차 4경주입니다. 경주거리 1000m. 핸디캡으로 치러지고 8마리 단촐한 편성입니다. 이 순발력에서 앞서는 마필이 공백이 좀 있어요. 1번나 혼디 모영이라는 마필인데요. 선행을 나설 수 있는 찬스인데 공백이 있다. 이 부분을 처리하는 과정이 필요한 경주가 아닌가 싶습니다. 민병철 의원이 먼저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가 주실 텐데요. 설명 부탁합니다. 네, 직전 대비 경주 여건의 변화, 게이트 변화, 거리 변화, 그리고 부담 중량이 높아졌냐 낮아졌냐에 따라서 희비가 엇갈릴 것으로 보이는 제주 4경주입니다. 역시 눈에 띄는 마필이 하나 있죠. 2번 번개왕자입니다. 출전 주기를요 원래 지난주 나오려다가 한 주 연기했습니다. 그만큼 이제 훈련의 강도도 상당히 좋아요. 높아진 부담 중량이 관건이 될 것입니다. 마방에서도 이번에 68.5의 부담 중량을 부여받았는데
계속해서 뭐 출전을 미루다가는 뭐 더 높은 부담 중량까지도 가능해지기 때문에 이번에 68.5를 감내하는 것 같습니다. 이미 11월 달에 이세마 대상 경주에서 66의 부담 중량을 극복해내고 입상을 차지했던 전력이죠. 그 전에까지 경주에서는 뭐 선행 1순 모든 대부분의 경주를 연전연승을 거두었던 이세 능력마였습니다. 올해 3패 접어들었고요. 직전에는요, 그 3,500점 이하 편성이었습니다. 황해비호 부활 상당히 강한 전력 만나가지고 3착을 했어요. 좋은 경주력 보여줬죠. 하지만 이번에 2,500점 이하 편성입니다. 자, 직전보다 한참 편성이 약해졌다라고 평가가 됩니다. 더군다나 내치 게이트에 뭐 최근에 뭐 따라가지만 출중한 선두 장하 스피드가 있어요. 선행으로 나설 수 있는 편성이에요. 1순 기대치가 높습니다. 2번 번개왕자가 되겠고요. 자, 4번 인어공주는요. 다수가 이제 부여된 부담 중량에 민감성을 보이는 말이에요. 최근에 60kg, 59kg에서 입상 실패를 했는데 이번에 그나마 직전 대비 2kg량 58의 부담 중량입니다. 이 최근에 계속해서 체중이 빠지는 바람 베스트가 아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시장 그 체중 변동도 좀 살펴봐야겠습니다만 여튼 2kg 감량 혜택과 직전 대비 늘어난 1000m 거리가 요 4번 인어공주의 중반 한 발 취입 능력을 극대화하기에는 상당히 적정 거리로 보입니다. 자, 6번 별빛 축제는요. 직전에 2500점 이하 편성. 자, 기가 막힌 힘 한 배 후 종반 추입으로 우승을 차지한 전력입니다. 다시 한번 호흡 잘 맞는 김홍건 기수 기용으로 6번 별빛 축제에 연투 기대치를 가져볼 수 있겠고요. 자, 3번 새벽바람. 자, 이번에 2번 요 번개왕자 보내놓고 2선에서 최적의 레이스가 가능한 편성이죠. 라스트 한 발. 자, 좀 더 앞선에서 타이밍 잡을 요 3번 새벽바람의 선전까지 가능합니다. 네, 이 제주마필들의 부담 중량을 보면 상당히 건강하다 이런 느낌을 갖게 합니다. 그리고 2주, 1주마다 출전하면서도 잘 뛰어주고 있습니다. 68.5kg의 부담 중량, 뭐 핸디캡 부담 중량으로 이 더러블의 쪽에서도 뭐 상상하기 힘든 부담 중량을 달고 뛰는데요. 이승일에는 또 어떤 마필에 주목을 하고 있을지 직접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번 편성에서는 지금 2번 번개왕자 같은 경우가 68.5kg, 부중 자체는 상당히 높은데요. 또 이제 이 제주마 편성은 이 부중이 높아도 어떤 이 높은 부중을 능력으로 어떤 어느 정도 평가가 된다는 점에서는 이번 번개왕자, 제가 또 이제 이 인기권에서 좀 많이 밀려는 났습니다만 이번 번개왕자는 좀 관심은 가져주셔야 될 것 같고요. 3번 새벽바람입니다. 지난번에 이제 2위 입상을 성공했던 마필인데 선입 전개가 되는 마필이죠. 이번에 다시 이제 문성호 기사님 기승을 해서 어떤 공들인 훈련을 통해서 어떤 재도전을 나서는 마필인데요. 그래서 3번 새벽바람. 자, 이번 경주에서도 지난번 800m에서의 전력, 또 이제 1000m에서도 입상 전력을 갖추고 있는 마필이죠. 요 3번 새벽바람의 어떤 상승세를 기대를 할 수 있겠고요. 여기는 1번 혼디 모용이 되겠습니다. 어떤 공백을 보인 가운데 출전이겠습니다만 1번 혼디 모형 같은 경우는 또 선행력을 갖추고 있는 마필이죠. 내측에 있는 가운데서 도전을 노려볼 수 있기 때문에 1번 혼디 모형의 또 선전 기대를 노려줄 수 있겠고요. 5번 누리세상이 지금 2kg 감량 2점에 두 번의 경주에서는 아직 이루탈 성적을 내지 못하면서 좀 아쉬움은 남겼습니다만 이번 편성에서는 5번 누리세상이 어떤 배성화 기수의 기승을 한 가운데서도 또 감량 2점을 얻고 어떤 변화된 주폭 변화를 노려줄 수 있기 때문에 5번 누리세상의 선전까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고민되는 부분은 역시 핸디캡 부담 중량이에요. 68.5 지난 경주보다는 뭐 7.5kg를 더 부담 중량을 늘려줬는데 능력상으로는 한 수 위로 사실 평가가 됩니다. 이런 부분을 좀 고려하셔서 최종 선택하시는데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뭐 말씀해 주신 대로 1번 혼디 모형 같은 경우는 선행을 가서 잘 뛴 나필인데 공백이 있습니다. 그러나 초반 순발력 부분을 감안하면 선행은 장악할 텐데 어디까지 지구력을 발휘해 줄까? 최종 판단은 조금 더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뭐 좋은 결과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육경주입니다. 경주거리 1200m, 혼합 4등급 핸디캡입니다. 뭐 14마리 경주가 상당히 많죠? 이번 경주 역시 14마리 경주입니다.
3번마 스모큰조 이 마필이 이제 먼저 선행을 장악할 수 있는 편성인데 역시 주로 컨디션까지 좀 감안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번 경주는 이승일 위원이 먼저 풀어주시겠습니다. 네, 이번 경주 대비해서 이 3번 스모큰조가 어떤 이제 공대는 훈련을 통해서 주포 향상에 신경 썼던 마필이죠. 지구력 보강 위주로 한층 더 컨디션 조절에 신경 쓴 마필이 3번 스모큰조입니다. 지난 경주에서도 선행을 나섰습니다만 이제 3위 막판에 직선에서는 끈기 부족으로 3위 아쉬움을 남겼습니다만 또 그만큼 상대들이 강해서 잘 탔습니다만 3위에 아쉬움을 남겼다고 볼 수 있는 마필이죠. 3번 스모큰조. 이번 새벽 훈련 시에도 지금 힘은 파워감은 상당히 들어찬 모습을 보이면서 컨디션 보강에 신경 쓴 만큼 자 이번 경주 또 이제 게이트가 10게이트에서 3게이트로 게이트가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또 이제 선행 도전도 노려줄 수 있고요. 1200m라는 점에서는 제거리 1200m인 만큼 요 3번 스모큰조의 어떤 이제 선행 버티기를 기대를 해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외곽에 있는 14번 싱그러움범이죠. 또 이제 페로비치 기수가 이제 기승을 해서 또 이제 훈련도 전담을 했던 마필입니다. 게이트가 이제 외곽으로 밀린 상황에 또 이제 부중까지 늘어났고요. 또 이제 이 국산 마필이 외상 경기에 출전을 하면서 상당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데요. 14번 싱그러운 봄. 또 이제 두 번의 경주에서 지금 1200m에서도 강단이 있는 주포를 보이면서 입상 전력을 갖추고 있는 마필입니다. 지난번 1000m에서는 이제 3위 아쉬움을 남겼습니다만 외곽에서도 이 14번 싱그러운 봄 충분히 무빙성 전개도 노려줄 수 있는 마필이고요. 외곽에서 선두권 어떤 이제 자리를 못 잡는다 하더라도 직선에서의 한 발도 기대는 할 수 있겠습니다. 14번 싱그러운 봄 활기찬 발놀림을 유지한 만큼 또 이제 도전 기대를 해볼 수 있겠고요. 여기 이제 11번 그레이트 조이죠. 지난번에도 이제 추임력이 상당히 매서운 추임력을 보이면서 입상을 통해준 마필이죠. 이번에도 스포량을 상당히 늘려가면서 또다시 주포 향상에 신경을 썼고요. 조금 이제 걸리는 게 이제 체구는 작습니다. 체구가 큰 체구가 아니기 때문에 막판에 또 이제 추입 탄력을 또다시 이렇게 힘을 또다시 쓸 수 있냐 없냐가 조금 관건이 될 수 있는데요. 지난 경주에서의 추임력, 탄력이라면 11번 그레이트 조이 또다시 늘어난 거리 1200m 극복을 노려줄 수 있겠습니다. 여기 이제 6번 리워드 하이죠. 지난번 이제 3위를 하면서 전력 변화를 보여준 마필이 6번 리워드 하이입니다. 21조가 이번 주 상당히 분주하게 좀 바쁜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 6번 리워드 하이도 지난번 보여준 주폭이라면 이번 경기에서도 한 발을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마필이고요. 어떤 박태정 기수가 다시 기승하면서 부중은 늘었습니다만 종만 탄력 한 발 기대해 볼 수 있는 만큼 6번 리워드 하이까지 관심을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이번 경주가 사실 기량차가 크지 않습니다. 엇비슷한 전력으로 평가할 수 있는 마필들이 여러도 있고 초반에 자리 잡는 과정에서 조금 덜컹하고 늦발을 한다거나 자리 못 잡으면 그대로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조건이고 초반에 자리를 잘 잡으면 상당히 선전이 기대되는 복병 세력들이 존재하는 그런 경주예요. 민병철 의원은 과연 어떤 마필을 또 주목하고 있는지 직접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네, 6경주는요. 일단 뭐 데뷔 후 꾸준하게 보여준 능력상으로 평가했을 때는 이 14번 싱그러운 봄과 11번 그레이트 조이의 가장 이제 눈길이 가는 경주인데요. 특히나 14번 싱그러운 봄은요. 최근 좀 주춤한 성적을 또한 기복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직전에는 최단거리 1000m 레이스의 장선여제와 그리고 한빛나라가 이끄는 그 빠른 페이스 좀 느슨하게 대처한 게 아닌가. 끝걸음 여력 남기면 3착을 했는데요. 최단거리였죠. 이번에 1200 직전 대비 거리 늘었습니다. 좀 더 앞선에서 타이밍 잡을 수 있고 결정력에 있어서는 이번 경주 14두 마필 중에 가장 앞서 있어 보입니다. 11번 그레이트 조이는요. 직전에 최단거리 1000m를 추입으로 입상한 전력인데 당시 머리차 2착 우승이나 진배 없죠. 직전 대비 늘어난 1200거리가 당연히 더 유리해 보입니다. 이 두 발이 구도 마필에 구도를 깰 수 있는 말이 이제 3번 스모큰조인데 직전에 강공선행 작전으로 3차까지 버텨냈는데 당시 주로가 상당히 가벼웠다라는 게 좀 포인트예요. 날씨가 춥기 때문에 직전 경주 주로 컨디션보다는 좀 무거울 겁니다. 과연 내 측에서 선행을 나섰을 때 어느 시점까지 버텨내는가가 이제 관건이 되겠는데 이번에 미세한 파행 때문에 출전 주기가 길어진 것이 좀 부담으로 작용하고 예시장 컨디션 체크가 필요해 보입니다.
4번 왕의대로가 오히려 이런 무거운 주로 컨디션에서는 좀 더 유리해 보입니다. 최근에 계속해서 흠이 늦추입이었지만 종반 끝걸음 여력을 상당히 좋게 남겼습니다. 무거운 주로에서 직전 대비 늘어난 1200거리라면은 요 14번 왕의대로의 종반 한 발 역습 기대가 가능합니다. 네, 4번마 왕의대로 민병철 의원이 언급을 안 해줬으면 제가 좀 질문을 드리고 싶었던 마필인데 시원하게 등을 긁어주듯이 표현을 해줘서 다행입니다. 어쨌든 추임 마필에게도 분명히 기회가 주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이번 경주가. 그래서 3번마 스모큰조 1200m 뭐 선행으로 레이스를 주도할 수 있는 편성이 맞는데 지금 6경주입니다. 그러면 1, 2, 3, 4, 5경주의 경주 결과를 토대로 해서 스모큰조의 처리를 조금 더 압축할 수 있겠죠. 참고사항으로 이런 부분은 사실 시청하시면서 메모를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주로 컨디션 점검 이렇게만 메모를 하셔도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6경주 정리를 해봤고요. 다음 경주로 출발합니다. 경주입니다. 경주거리 1400m, 국산 5등급 핸디캡 경주입니다. 10마리가 출전을 하고 있어요. 네. 이번 경주는 뚜렷한 선행마는 없다. 뭐 객관적으로 보면 4번마 강남굴 요마필이 선행을 장악할 수 있는 편성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기량차가 그렇게 탁월하지는 않은 그런 마필로 평가가 되기 때문에 선입권 능력 마필들이 반사이익을 볼 수 있는 그런 경주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 부분을 역시 전개도로 민병철 의원이 설명을 먼저 해 주시겠습니다. 네, 8경주는 앞선의 흐름이 빠르지 않은 경주거리 1400m 레이스입니다. 2선에서 자리 잡고 레이스를 펼쳐갈 마필들, 굳이 초반에 무리해서 서두르지 않아도 좀 더 편하게 앞선에서 전개를 할 수 있는 찬스이기 때문에 자, 그런 2선 선입형 마필들에게 주목이 가는데요. 뭐 이미 현등급 1400m 우승 전력 또한 입상 전력이 상당수 있습니다. 자, 그 마필들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발 이후에 20주의 공백이 있습니다만 상당히 좋은 스피드를 갖춘 말이죠. 이 4번 강남굴과 이 과거에는 2선 가단 스피드를 보이면서 앞선에서 레이스를 펼쳐냈던 전력입니다. 2번 꿈동네. 자, 이렇게 이두의 마필이 선두 장악에 나설 텐데요. 2번 꿈동네는요, 최근에 질주성의 변경을 시도를 하고 있고 초반에 무리하지 않고 중후미권 참고 한 발 쓰는데 이번에는요, 앞선이 워낙에 뭐 빠르지가 않기 때문에 아주 편하게 내치기에서 선두를 장악해내는 자, 그러한 유리한 레이스가 기대가 됩니다. 자, 2선의 7번 청괴 그리고 요 10번 잠룡은 외곽에서 감아서 2, 3선 형성할 것이고요. 이 3번 벨리스톰도 내치기에서 차분하게 앞선의 레이스 흐름을 추격해 나갈 것입니다. 자, 2번 꿈동네입니다. 직전에 동거리 1400m를 우승을 했던 전력이에요. 이 기본적으로는 밀어나가는 중속이 상당히 좋은 말인데 지난 10월 경주부터는 꾸준하게 이제 1400m 힘쓰는 포인트 수치를 위해서 데뷔 초창기보다는 초반에 무리하지 않고 초중반 철저한 힘 한 배 후 종반 일격가하는 전략으로 자, 이렇게 질주성의 변경을 시도했고요. 직전에 정확하게 기주유해서 1400m를 우승을 했습니다. 이번에 빠르지 않은 편성, 초반에 무리 없이 선두권 유리한 전개가 기대가 되고요. 자, 7번 청계. 직전에 다소간 초중반 힘쓰는 포인트를 좀 빠르게 가져가지 않았나 이렇게 평가됩니다. 이 7번 청계는요. 초반보다는 초반에 참고 마지막에 한 발 쓸 때 좀 더 진가가 나타나는 마필로 평가가 됩니다. 자, 10번 잠룡은요. 지난 5월과 6월 달에 단거리 1300m까지 연투를 이어나갔던 말입니다. 5등급 승급 이후에 7월부터 10월까지 3개월여 공백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부터 공백 이후부터는 이 마필도 과거 질습성에서 다소간 변경을 해나가고 있고 최근 들어서는 참고 한 발 추입으로의 각질의 변경을 시도하고 있죠. 직전에 어느 정도 가능성을 엿보였고요. 자, 3번 벨리스톰. 직전에 승급전 1700거리 뭐 늘어난 거리의 졸전이었습니다만 이번에 줄어든 1400m 거리에서는 워낙에 중반 한 발 직선에서의 우수한 주폭겸이 탄력을 갖춘 추입형 말이기 때문에 출발 후 직선권이 가장 길고 또한 앞선의 레이스 흐름이 빠르지 않은 이 1400에서는 3번 벨리스톰의 선정까지 가능하겠는데요. 결국
이미 직전에 1400m로 우승한 전력입니다. 근데 이번에는 전개까지 상당히 유리합니다. 앞선이 느리기 때문에 내치기에서 수월하게 선두권 안착을 할 것이고 유리하게 경기 펼칠 2번 꿈동네의 연투 기대치가 높아 보이고요. 원래 고유의 질주성대로 참고 한 발, 마지막에 한 발 몰았을 텐데 다행인 것은 앞선이 빠르지가 않다라는 거죠. 7번 청계의 마지막 종반 역습 가능하겠고요. 질주성의 변경이 이번에 1400m 출전에서는 상당히 효과적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10번 잠룡과 적정거리 출전의 마지막 큰 발 몰아붙일 3번 벨리스텀의 선전까지 결국 전개 우위, 능력 우위 2번 꿈동네 가장 높은 점수를 주는 서울 8경주였습니다. 네, 역시 이제 게이트 2점에 2번 막 꿈동네는 선입 전개가 가능한 편성이다. 뭐 최근에 기복 없이 꾸준함을 보여주는 장점을 가지고 있고 지난 경주에 역시 1400m 우승으로 안정감을 좀 더 해주는 것 같은데요. 이승일 위원, 새벽 훈련 상태에 좀 눈에 확 띄는 마필 없어요? 네, 이번 경주에서는 지금 10번 잠룡이죠. 조성곤 기수가 기승을 해서 직접 기승을 해서 훈련 시에도 심혈을 기울였던 마필인데요. 10번 잠룡 같은 경우는 이제 승급 이후 국산 5등급 전력을 다지면서 주폭 향상에 신경을 썼던 마필입니다. 지난번에도 이제 3위를 하면서 아쉬움을 남겼던 마필이죠. 이번 경주가 이제 1,400m 거리고요. 이 10번 잠룡 같은 경우는 이제 11월 22일 작년 11월 22일 경주 당시에서도 1,400m 또 경쟁력 있는 걸음을 보였습니다만 어떤 6착을 했던 마필인데요. 이번엔 조성곤 기수가 이제 직접 기승을 해서 스포량까지 올려가면서 주폭 향상에 신경 쓴 만큼 이 10번 잠룡의 한 발을 기대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 이제 이번 꿈동네 47조에는 러시러닝이라는 국산 5등급 마필과 이제 월요일 날 병합도 하면서 또다시 이제 주폭 향상에 신경을 썼는데요. 이번 꿈동네가 지난번에 또 이제 1,400m에서의 탄력은 상당히 우수했습니다. 이 정도 주폭이라면 제 입상도 또다시 기대는 할 수 있겠는데요. 이번 꿈동네가 이번 새벽 훈련 시에도 상당히 또 47조에서도 상당히 심혈을 기울여가면서 또 이제 상금 버리 의지를 보인 만큼 이번 꿈동네의 산발 또다시 기대를 해볼 수 있겠고요. 여기 이제 5번 장비천복이죠. 이번 경주 대비해서 새벽 훈련 시에 이제 상태는 이 5번 장비천복이 상당히 파워감이나 또 이제 탄력은 더욱 붙었다는 점에서는 이 5번 장비천복 지난번 컨디션 난조로 고전을 했는데요. 이번 새벽 훈련 시 보여준 주폭이라면 이 5번 장비천복의 직전 경주의 아쉬움을 또 이제 기대를 할 수 있어. 이 5번 장비천복 이 최범현 기수가 또 이제 기승을 해서 또 이제 공을 들였습니다. 마필의 이제 보폭이나 탄력은 더욱 좋아졌는데요. 이번 경기에서 1,400m에서도 또 이제 막강한 주폭을 보였던 만큼 이 5번 장비천복의 컨디션 회복을 기대를 할 수 있겠고요. 다음 이제 7번 청계입니다. 7번 청계 같은 경우는 근데 훈련 시의 상태는 더 나은 변화는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기본 발걸음은 나와주는 마필이라서 7번 청계는 당일 컨디션 상태, 예시한 상태에서 상태 체크는 좀 하시고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셔야 될 마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경주 거리는 1,400m입니다. 뚜렷한 선행만은 없다. 그래서 선입권에서 레이스를 펼칠 마필들의 조금 더 선전이 기대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는 6번마 오션블루란 마필을 복병 세력으로 언급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만약 4번마 강남구리 지금 공백을 가지고 출전을 하고 있어서 초반 출발이 매끄럽지 못한 상황이라면 말이죠. 6번마 오션블루는 이번 경주에서 기습선행을 나설 수도 있다는 것이죠. 기습선행을 장악한다면 이번 경주 편성 자체가 전개상의 이점을 감안했을 때 오션블루는 복병으로서의 가치는 충분히 있지 않느냐. 편성이 그렇게 아주 강하다고 판단이 안 됩니다. 그래서 6번마 오션블루는 관심권에는 두고 체크를 해보자. 이렇게 언급을 해드리고 가겠습니다. 이어서 민병철 의원의 추천 경주가 이어집니다. 지난주 적중 내역이 화면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역시 나봄의 그랜드 마케팅 중고배당
적중을 일궈냈습니다. 기복 없이 상승세를 유지 중이다. 이게 이제 장점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는데요. 자, 구경주 출마표부터 만나보시겠습니다. 1400m입니다. 국선 3등급 핸디캡으로 치러집니다. 10마리가 출전을 하고 있죠. 3번마 신봉불패가 선행을 장악할 경주로 보여지는데 과연 1400m 버틸까요? 직접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네, 지난주 토요경마에서는 7개 경주 다적중과 더불어서 적재적소의 승부처에서 고배당까지 깔끔하게 적중해드렸습니다. 자, 5경주에서 나봄의 그랜드 마케팅 40배 주력으로 적중해드렸고요. 이 마지막 경주에서는 이스트퀸의 클리어프타 그리고 도르공까지 주력으로 적중해드리면서 복승 7배짜리 주력이었지만 이 3복승까지 50.4배였죠. 모든 승식을 적중해드리는 토요경마는 마무리까지 좋았습니다. 이번 주 토요경마에서도 좋은 결과 기대하셔도 좋겠습니다. 자, 구경주는요 3등급 1400m 핸디캡 레이스입니다. 레이스 흐름이 상당히 빨라요. 빠른 앞선의 흐름 구도 속에서 이 3번 신봉불패를 필두로 2번 진격의 여왕, 7번 보자르, 4번 주얼리 파티 등등. 자, 그렇다면은 과연 이 빠른 페이스에서 전개를 좀 더 자유롭게 이끌어낼 수 있는 마필과 내재 능력 앞서 있는 마필을 주목하셔야 되는데 7번 보자르는요 직전에 압박 선행 조건에서 최단거리 무너진 아쉬움이 있었죠. 3차기였는데 자, 이번에 지구력봉에 만전을 기했고 이미 1400m 거리를 선행 1순 입상을 한 전력이 있는데 자, 선행을 굳이 나서지 않는 조건에서도 능력 발휘는 충분해 보입니다. 다시 한번 페로비치 기수가 기승을 합니다. 직전에 아쉬움 서력할 찬스로 보이고요. 자, 5번 에이스 더블은 현등급 1400m를 연투 이어나가다가 직전에는 특별경주 강편성 속에서 입상 실패 아쉬움이 있었죠. 이번에 직전 대비 편성의 강도 일반 편성이 좀 약해졌습니다. 2선 3선에서 뚝심을 발휘할 5번 에이스 더블 선행 선입 자유마죠. 전개도 자유로워요. 자, 4번 주얼리 파티 직전에 11번 게이트 시종 외곽을 도는 무리한 전개 끝에 1700 무너지고 말았는데 자, 이번에 적정거리 1400m 출전입니다. 자, 2번 진격의 여왕은요 선입권 최적의 레이스가 가능한 편성인데 최근에 이 1800m 레이스에서는 늘어난 거리 극복 못하고 아쉬움이 있었습니다만 이번에 줄어든 1400 레이스에서는 내선 최적의 효율적 레이스가 가능해 보입니다. 자, 지금까지 언급드렸던 마필 중에서 적정거리 1400 출전에 훈련 시 너무나도 황골탈퇴한 면모를 보이는 마필이 한두 눈에 띕니다. 자, 배당판 인기도에서 약간 멀어져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민병철이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그 마필을 놓고 서울 구경주 방송 추천 경주 정확하게 적중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경주 1400m 민병철의 추천 경주 이렇게 또 메모를 하셨다가 관심을 좀 기울여 주셔도 좋을 듯 합니다. 네, 이어지는 순서 10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겠습니다. 경주거리는 1700m, 국산 4등급, 역시 핸디캡 경주입니다. 8마리, 편성이 좀 단촐합니다. 6번맛 매니뮤직이 선행 찬스가 아닌가 이렇게 이제 판단은 되는데 이승일 위원, 새벽 조교 변화를 좀 보인 마필들, 눈에 띄는 마필들까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이번 경주가 이제 1700m 거리에서 이 선행 마필도 유리하겠습니다만 지난번에 어떤 우승을 거머쥐면서 이번 경주 승급전을 나서는 2번 클린업 킹이죠. 1700m 거리는 첫 도전이겠습니다만 2번 클린업 킹 같은 경우는 지난번 또 이제 6번 매니뮤직이란 마필과 동반 출전을 해서 우승을 거머쥐었던 마필입니다. 전개에서 또 뭐 잘 풀릴 수도 있어서 우승을 거머쥐었다라고는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 마필의 이제 생김새나 발놀림 자체가 상당히 좋았고요. 지난 경기에서의 근성 자체도 상당히 뛰어난 걸음을 보였다는 점에서는 2번 클린업 킹. 자, 이번 경주 1700m 거리 첫 도전이겠습니다만 이번 새벽 훈련 시에도 지그룹 보강 위주로 상당히 오랜 시간 심혈을 기울였고요. 이번 클린업 킹 같은 경우는 발놀림이나 또 이제 이 마필의 근성 자체가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이면서 새벽 훈련을 잘 소화했다는 점에서는 1700m 상대들은 어떤 승급전인 만큼 강해졌다 하더라도 충분히 경쟁력을 보일 수 있어서 이번 클린업 킹의 또 이제 선전을 기대할 수 있겠고요. 여기에 7번 감동의 챔피언이죠. 또 이제 새벽 훈련 시에는 좀
다리에 압박 붕대를 하고 훈련에 임하고 있는데요. 이 7번 감동의 챔피언. 두 번의 경주에서 1800m와 1700m에서 좀 아쉬움을 남겼는데요. 지금 이 7번 감동의 챔피언 같은 경우는 국산 5등급 당시에서도 1700m 우승 전력을 갖추고 있는 마필입니다. 이번에 이제 페로비치 기수가 또 이제 29조 마방에 직접 가서 어떤 이제 7번 감동의 챔피언에 기승을 해서 어떤 이제 주폭 향상에 신경을 썼는데요. 지금 이제 파워감이나 탄력이 이제 다시 붙었다는 점에서는 이번 경기에서의 경쟁력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 이제 6번 매니뮤직이죠. 4조 마방에서도 상당히 심혈을 기울였고요. 또 이제 박은은 기수가 직접 또 이제 이 6번 매니뮤직에 기승을 해서 또다시 공을 들인 마필입니다. 마필의 생김새나 또 이제 발놀림은 좋은 가운데 또 이제 스포츠에도 안정된 또 이제 주폭을 보이고 있는 마필이라서 6번 매니뮤직 이번 경주 1700m 선행 장하고 이제 막판 버티기를 노려줄 수 있다는 점에서는 6번 매니뮤직 기대를 해줄 수 있겠고요. 여기 이제 점핑 출전을 하고 있는 5번 킹크랙도 지난 경주 1700m에서의 주폭은 상당히 우수했습니다. 이번 새벽 훈련 시 훈련 강도는 높지 않았다 하더라도 마필의 발놀림이나 또 이제 주폭 자체는 안정된 주폭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5번 킹크랙까지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마필을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 거리 경험이 없는 2번 막 클린업 킹에 조금 더 높은 점수를 주고 계신데요. 어쨌든 5번 막 킹크리켓 점핑이지만 조건은 뭐 상당히 좋고 지난 경주 모습은 상당히 인상적이지 않았느냐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민병철 의원은 또 어느 마필을 주목하고 있을까요? 설명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도 이번 클리너킹에 우선 눈길이 가는데요. 작년 이세마 시절에 상당히 좋은 활약 펼쳤고 브리더즈컵에도 출전했던 말이죠. 직전에 1200거리 우승했는데 기승 기수가 한만식 기수예요. 지난주 경마장에서는 이슈가 이거였죠. 한만식 기수의 600승 달성을 언제 하는가. 하지만 지난주는 이창만 3번 했나요? 실패했어요. 자, 그래서 이번 주에 한만식 기수 600승 달성이 가능해 보이는데요. 이 4경주의 클린업 픽슬이냐, 이 10경주의 클린업 킹이냐 모두 민형근 마주의 마필입니다. 자, 클린업 킹의 우승 여부, 한만식 기수의 600승 여부까지 달려있는 요 10경주의 요 이번 클리너 킹인데요. 일단 뭐 마필 능력을 보면요. 1700m 레이스 첫 도전이긴 합니다만 520km대의 거구에다가 힘과 근성이 상당히 좋고요. 이 선두권 레이스 흐름에 구애받지 않고 상당히 전개를 자유롭게 풀어내는 장점이 있습니다. 마필 능력도 1700m 레이스 충분해 보입니다. 자, 한만식 기수의 600승 한번 응원해 보겠고요. 7번 감동의 챔피언입니다. 하위 등급 시절에 1700m 우승 이후에 최근 두 차례 경주 승급 이후 모두 인기 대비 절정을 펼쳤습니다. 자, 직선에서의 추진력과 한 박자 빠르게 스퍼트 타이밍 가져갈 페로비치 기수로 기술을 교체하면서 요 7번 감동의 챔피언 이번 경주 서력을 다짐하고 있고요. 6번 매니뮤직 역시 뭐 1700m 레이스이니만큼 선행마 눈길 가는데 뭐 능력 선행마죠. 6번 매니뮤직과 이 4번 건파이터는요. 직전에 금지 약물 검출 우려로 인해서 취소가 됐어요. 주기가 길어졌습니다만 자, 이 말이요. 부산에 있을 때는 마체가 얇아서 이제 경합피하는 자리, 앞선이 좀 무너지는 어부지리성 추입으로 입상을 하곤 했는데 서울 이적 이후에 최근 경주를 보면요. 모두 1800과 1700m 거리를 후미에서의 추입이 아니라 앞선에 붙여놓고 좀 더 적극적인 선입권 레이스에서 최근 3착, 연속 3착을 했던 말입니다. 자, 질주성의 변경도 시도가 되고 있고 성과를 거두기 시작했습니다. 4번 건파이터의 선정기 대치까지 가져볼 수 있습니다. 네, 뭐 출주 두수는 8마리 단촐한데 사실 기량차가 크지는 않습니다. 새벽 적용 모습을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승일 의원, 1번 막 컴퍼스 이번 경주가 이제 출주 두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전개상으로는 사실 참고 한 발을 몰았어야 된다고 보는데 새벽 훈련 시 컨디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이 1번 컴퍼스 같은 경우는 또 이제 상당히 열심히 훈련에는 임하고는 있습니다만 시원한 좀 걸음 변화는 아직까지 좀 부족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또 이제 1700m 거리죠. 또 이제 초반 스타트가 이제 관건인 마필이라서 1번 컴퍼스 지금 32조가 지난주도 상당히 이 훈련을 상당히 올려가면서 공들인 마필들이 많이 또 이제 출전을 했습니다만 입상에는 좀 아쉬움을 남겼고요. 요 1번 컴퍼스도 또 이제 심혈을 기울이고는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좀 더 좀 이 상태의 변화를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나라고 이제 보고 있는 마필이 되겠습니다.
네. 민병철 의원한테 질문을 좀 드릴게요. 5번 마 킹크리켓을 지금 언급을 안 해주셨어요. 네. 점핑 마필이라 좀 약하게 보는 겁니까? 네, 그런 부분도 있지만 직전보다 상대가 한참 강해졌다고 봅니다. 네. 앞선의 전력도 강하고 직전과는 좀 판이하게 강해진 상대와의 점핑 출전에서 만남이기 때문에 이 5번 킹크리켓은 이번에 좀 지켜보고 싶은 마필입니다. 어쨌든 10경주가 말이죠. 2번 마 클린업 킹. 뭐 전개상으로도 초속 중속에서 좋은 자리를 잡을 수 있는 편성을 만났기 때문에 두 분 다 2번 마 클린업 킹에 조금 더 높은 점수를 주는 것 같은데요. 저는 이제 5번 마 킹크리켓이 조건이 나쁘지 않고 직전 경주 모습이 아주 인상적이었기 때문에 요 마필에 좀 응원을 해드리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김재민의 추천 경주입니다. 네, 11경주를 준비했습니다. 1800m 2등급 핸디캡 경주입니다. 인기만 접전 구도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하고 있는 경주인데요. 최근 경주 이제 복귀만 해보면 최근 경주에 이겼던 마필들이 상당히 좋죠. 복귀 내용으로는. 그러나 뛰기 전에는 그 상황을 예측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번 경주에 리턴 매치를 펼치는 마필들이 또 여러 두가 있는데 그 레이스처럼 그대로 진행될 것이냐. 그건 뛸 때마다 다릅니다. 게이트가 바뀌고 기수가 바뀌고 조건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경마가 재미있어지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6번 마 스마트 타임이 이번 경주에 선행으로 레이스를 주도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게이트를 감안했을 때 9번 마 S로즈가 그 뒤를 따라갈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리고 밀어서 중속을 냅니다만은 4번 마 커맨더코, 10번 마 골드홀릭 등이 중위권 전개를 하게 되고요. 2번 마 인천 쓰나미 같은 경우는 초반에 서두르는 마필이 아니라 1800m 지난번에도 건너편 주로에서 4코너 전에 중속을 발휘하면서 휘감아 가지고 선두권에 가세했던 마필이에요. 일명 이제 무빙 전개라고 표현을 하는데 2번 마 인천 쓰나미 같은 경우는 그리고 나서 참고 있던 진명불패에게 역전을 허용합니다. 서두른 만큼 마지막에 여력은 없었다는 얘기죠. 그러면 여기서 가장 높은 점수를 주는 마필은 어느 마필이냐? 10번 마 골드 홀릭입니다. 10번 마 골드 홀릭은 지난번에 스포트 타이밍을 좀 너무 늦게 가지고 갔어요. 그만큼 주목을 많이 받고 좀 아쉬움을 남긴 부분은 이번에 새벽 조교 모습에서 충분히 극복할 수 있을 만큼 준비가 돼 있다고 봅니다. 강고보 두 바퀴를 거뜬하게 띄워주는데도 힘이 남아서 조교자는 제어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중심에 놓고 공략할 마필은 10번 마 골드 홀릭 이 마필을 가장 높은 점수를 주고 있고요. 6번 마 스마트 타임이 1800m 거리 적응력 부분에서 최근 경주에 1400을 뛰었지만 거리에 대한 부담감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이미 경험했던 거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선입으로도 종반 뚝심을 발휘했던 6번 마 스마트 타임은 이번 경주에서 선행을 장악한다면 충분히 경쟁력이 있는 마필이에요. 지금 후반부로 갈수록 이제 최저 배당 자체가 높게 형성됩니다. 왜 그렇게 형성이 되냐면 앞에 잃었던 분들은 소설을 쓰게 되죠. 이제 거꾸로 능력에 잣대를 맞추는 게 아니라 내가 본전 찾을 금액에 잣대를 맞춰서 배당을 찾아다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저 배당에 눈길이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정할 건 인정하는 것이 실제로는 중요한 요소죠. 10번 마 골드홀릭, 6번 마 스마트 타임. 여기에 이제 2번 마 인천 쓰나미는 지난번에 서둘러서 사실 종반 역전을 허용했고 부담 중량이 늘었다면 큰 내력은 없는 마필이 됩니다. 3번 마 명가통치, 4번 마 커맨더코, 1번 마 정상누리. 여기서 감춰진 마필들이 오히려 2번 마
인천 쓰나미의 포커스에 맞춰서 레이스를 펼칠 경우에 충분히 제압할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일감은 10번 막 골드홀릭에 6번 막 스마트 타임을 봅니다만은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삼복승식이나 배당을 내줄 수 있는 복병 세력까지 한 필이나 두 필 정도는 더 안고 가셔도 투자 가치가 충분한 경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토요일 풀어드릴 경주는 모두 풀어드린 것 같고요. 화면으로 풀어드린 경주를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4경주입니다. 8번 나 클린업 휘슬, 9번, 4번, 2번, 12번입니다. 6경주입니다. 14번 나 싱그러운 봄, 11번, 3번, 6번, 5번입니다. 8경주입니다. 2번 나 꿈동네, 7번, 10번, 5번, 1번입니다. 10경주입니다. 2번 나 클린업 킹, 7번, 6번, 4번, 1번입니다. 제주교차 4경주죠. 2번 나 번개 왕자, 3번, 4번, 6번, 1번 순서로 예측을 해봤습니다. 네, 금요일 이어서 토요일 경주를 분석하면서 금요일 부산 경마보다는 서울 경마 토요일이 상당히 어렵구나라는 느낌을 가졌습니다. 물론 이제 일요일이 남아 있습니다만은 토요일 그렇게 만만한 하루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미리 겁을 내고 조심스럽게 접근하면 결과는 오히려 나아질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감을 가져보면서 시청자 여러분들 조금 더 조심스럽게 차근차근 두드리고 건너가 보자 말씀드리고 싶은 토요일입니다. 오늘은 여기서 인사를 드리고요. 저희는 일요 경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